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슈 브리핑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10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경제학 박사 이창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뭐였나요? 네, 지난주 뭐니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대표 연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발언 때문에 지금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 때문에 이슈가 된 건가요? 네, 지난주 나경원 원내대표는 네. 원내대표 연설에 두 가지를 담았습니다. 그게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를 다뤘어요. 하지만 그 연설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네. 이제 듣지 않게 해달라 그랬는데요. 하지만 그 연설은 외신, 블룸버그 통신의 외신을 인용한 글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논란이 돼서 이제 국회가 파행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겪었던 거죠. 네,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이후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는데요. 자유한국당도 맞제소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양당이 이제 서로 이제 잘못했다 이래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요. 일종의 이 부분은 이제 정치 지도력 부재, 협치와 타협은 실종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실상에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2004년부터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안건 중에 처리된 안건은 불과 7.3%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본회의에서 정말 징계안이 내려진 건은 단 한 건, 단 한 건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뭐냐? 정치 공세로 윤리 제소를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죠. 네, 3월에 국회가 겨우 문을 열었는데 다시 냉랭해져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지금 선거법, 지난번에 우리가 이슈 브리핑에서 다뤘죠. 선거법 패스트 트랙을 밀어붙이겠다. 이래서 어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걸 포함해서 이제 공수처를 신설하겠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이 모든 거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패스트 트랙 하겠다. 그래서 국회를 더 냉랭하게, 더 파행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올바르게 비판하고 또 그 비판을 잘 수용할 줄 알아야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요. 사실 정치를 보면 조금 자극적인 단어로 싸우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당은 무조건 청와대와 정부를 대변해서 방어하고 그렇게 할 것만 아니라 상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부가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여당도 입법부의 권한에 맞게 정부 견제하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야당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야당도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상권 분립에 맞게 정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여야는 여야대로 정책을 통한 경쟁을 하는 그러한 어떤 상생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경제의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작년엔 2.7% 성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은에서 올해 성장률은 2.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회사의 무디스는 2.1%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얘기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결과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장률, 취업자 수, 가계 소득, 생산, 소비, 투자. 우리 경제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지금 모든 게 지금 경기 둔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IMF는 재정을 풀어서라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정말 장기 침체로 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러면서 IMF는 9조 원의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과 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통화 정책 완화라고 하는 거는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돈을 풀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라는 게 작년 11월 1.5%에서 한은이 0.25% 인상한 1.75%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금리가 통화를 더 풀고 돈을 더 풀 만큼 충분한 수준이냐 안 수준이냐 그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지금 현재 금리는 이미 우리가 통화 완화,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가 제안하는 그러한 통화 완화, 그 부분을 한은이 지금 수용하기는 당장 힘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푸는 게 능사가 아니라 네. 풀어진 돈이 우리 경제 안에 원활하게 돌아서 결국 돈이 돌아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돈이 도는 경제 쉽게 말해서 그래서 통화 성수를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문재인 정부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 모든 실물 경제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기업을 옥죄고 친노조 중심의 그러한 노조 중심의 정책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빨리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됩니다. 시장 경제에 맞게 기업이 활동할 수 있게, 기업이 투자하고 민간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지난번 우리 이슈 브리핑에서 다뤘던 규제 샌드박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규제 샌드박스가 뭡니까? 모래성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걸 가지고 만병통치하기로 자꾸 주장하는데요. 규제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게끔 열어주는 그런 규제 혁신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간이 일할 수 있고 민간이 투자를 하고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약 26만 명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그리고 네. 어느 연령대가 가장 높았나요? 네, 지난주 이제 발표한 2월 취업자 수 증가인데요. 2월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기재부가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요,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공공 부분의 일자리라는 게 뭡니까? 노인 계층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 분야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26만 개 일자리 수가 늘었다,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자화자찬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30대, 40대는 11만 개, 12만 명,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실업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 부분은 15만 명이나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30, 40대 취업자 수는 줄었다는 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뭘까요? 결국 공공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그게 매달렸고요. 네. 그리고 민간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인데 지금 민간은 우리 청년들이 졸업해서 가고 싶은 곳은 다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기업의 절반이 올해 채용 계획도 수립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정말 민간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을 못하니까 계획조차 수립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민간에서 양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은 작년 4월부터 11개월간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경제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네. 네, 취업자 수가 오랜만에 증가를 했지만 실업 지표는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도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업자 수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체감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냥 실업률을 단순히 봐서는 안 되고요. 정말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 수치는 13.4%예요. 얼마 전 발표된 거는 전년에 비해서는 0.7%나 상승했습니다. 네. 그만큼 실업률은 최악이고 그만큼 체감 실업률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이죠. 경제에 있어서 고용 지표는요,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2017년, 2018년의 경제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고용 지표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핫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핫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